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은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죠.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예. 많이 안 나오는 편이죠. 한 문제면 내용은 많은데. 자, 이게 칠판에 있는 그림 요거는 우리 교과서는 22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일단은 226페이지 교과서 먼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맨 밑에 설립 목적에 보면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쳐놓으세요. 설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왜 X요? 왜 X? 네? 설립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회원으로 X입니다. X인데 왜 X냐면 그 22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합니다. 그 웃긴다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한다고요? 예,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자격증 땄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개업공개사잖아요. 자격증만 따고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전 가입 못해요. 협회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기 때문에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소속공개사도 가입 못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그러면 협회 이름을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법에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돼 있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법이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불합리한 것도.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가 가입할 수 있다. 227페이지 양가로 3번 임의설립주의, 복수설립주의, 가입, 임의주의 다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 그 책이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참고로 현재 2개의 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작년에 통폐합됐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는데 한국공인중개사,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사니까 강의하러 가니까 알아요. 시험에는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묻지는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한 적자여가지고 그 돈 빚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2개가 활동하고 있다 했는데 시험에는 2개가 활동하는지 3개가 활동하는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고쳐놓고요. 2개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X 해놓으시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잖아요. 저는 아까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 딴 사람,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라고 해서 달라요. 개업공개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227페이지 양가로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게 삼성전자 이런 게 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비영리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시험에 영리 재단법인이다 하면 X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가라는 말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인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그래서 인가 안 받으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 설립 안 하면 인가 안 받으면 협회 성립하지가 않을 뿐이지 인가 안 받았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처벌합니다. 그러나 허가 안 받아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허가는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228페이지 협회 설립 절차가 여기 있네요. 우리 칠판에 있는 거 지금 228 맨 밑에 박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은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사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입니다. 뭐 여야 합의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실제 합의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합의하려면 300명 다 동의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민주주의에서는 한 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반드시. 그래서 100%로 합의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만 가능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뭐 하자 하면 100% 뜻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100% 맞는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말합니다. 국회의 경우는 300명이니까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 찬성하면 그게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되겠죠.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숫자 600, 120 가로 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그 600명이 서울에서만 다 참석하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는 20명 이상 각각 참석해야 돼. 광역시 및도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서울특별시 빠져나가면 16개 시도 중에서 15개 20명씩 하면 300명이죠.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이죠.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오든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29페이지 협회 조직입니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지방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말이죠. 지방이라는 말이. 서울지방, 경기지방 이게 지방이에요. 그 특정 지역이 지방이라고.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지방, 경기지방.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비수도권을 거의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국어적으로 보면. 근데 뭐 언론에도 계속 지방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이러는데 그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두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주된 사무소는. 물론 현재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니까 안 둘 수도 있다. 그리고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2개 둘 수 있다, 3개 둘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지부가 4개까지 있다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하고 서울은 지부가 2개 있습니다. 북부, 남부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는 수원에 있고 북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부를 2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시도에 반드시 1개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안 둘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입니다. 22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고유 업무입니다. 품위유지, 그 다음에 중개업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여기 교육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교육. 그 다음에 윤리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그 다음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 교육 동그라미 하라고 했는데요. 수탁 업무, 수탁이 뭐예요? 수, 받을 숫자. 원래 협회 업무가 아닌데 받아서 하는 업무가 수탁 업무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탁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육, 아까 이 교육은 고유 업무라고 했는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아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정부기관에 교육 위탁할 수 있었고요. 시험은 어디 위탁할 수 있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죠. 지금 현재 협회에 위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 위탁되어 있다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기는 한데 협회가 위탁받아서 즉 수탁 업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제사업입니다. 230페이지.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 옛날에 우리 개라든지 두레, 개모임 이런 거 했잖아요. 개 하면 여러 사람이 돈 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내가지고 100명이면 10만 원 내면 얼마지?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번호대로 1번 1000만 원 먼저 타가고 이런 게 개잖아요. 여러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공동구제사업이라고요. 공제사업.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하고. 근데 보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보험은 영리사업입니다. 뭐 우리 삼성생명 이런 거는 영리사업이라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근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특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23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제사업 할 수 있다. 밑줄 쳐놓으시라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료 받은 거 다 닦아 써버리면 안 되고 최소한 10%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231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띠긋해 보니까 책임준비금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죠.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놓으세요.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4번.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뭐냐면 공제금 달라고 하니까 돈 없어서 못 주겠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회의 경우에는 1000억 원을 지금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 231페이지 맨 밑에 기본세 보니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3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암기 프린터 43번에 6번에 있네요. 6번. (3개월) 이내에 시험에 3개월 대신에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인데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임원,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233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는 지금 232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232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9번째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둔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중에서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하잖아요.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원은 보면 19명 이내, 우리 교과서 232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19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명 이내. 그리고 거기 23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3분의 1 미만, 회장과 협회 임원수는 전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그리고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대학교 부교수, 금융기관 임원, 공제사업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의 경우. 자, 그 다음에 협회, 인가 등인데요. 이건 책에 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 책을 전부 다 정리한 거니까, 협회 설립은 인가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가 암기 프린터 50번인가요? 50번.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승인사항인데,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책임준비금 10% 이상 적립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인데 23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자는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지부는 시도의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하면 X입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이고요. 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 원 이하. 235페이지 맨 밑에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협회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도 없습니다. 협회 위반 행위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50페이지 지도 감독 벌칙인데요. 여기가 이제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요.
지도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록관청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하고요. 요건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기는 합니다.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죠. 감독 대상은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 감독 대상인데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오면 실장님 계약서 보존하고 있는 거 봅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장님 그 계약서 확인설명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감독 사유입니다. 지도감독 사유는 부동산 우리 교과서는 251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박스 안에 251페이지 박스 안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감독 방법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감독을 하느냐 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사무소의 출입,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은 그 증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게 55 암기 프린트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13번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된 것은 생략하고 10, 11, 12번이 되겠는데요. 그 집 보고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집 보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그 집 보고라고 적어놨고요. 여기는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했어요. 감독상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보고하기에는 보고 안 하면 그 짓으로 보고하면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거짓 보고를 했을 경우. 자, 다음은 25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나중에 봐야 되는데 먼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받았다면 자격 취소도 경기도에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중개업을 하거나 인천에 가서 중개업할 수도 있겠죠. 서울에 가 중개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터 54번의 맨 밑에 보세요.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 있죠.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근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이건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왜냐고 자꾸 따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겠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문이 뭐냐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이게 청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자격증 빌려줬다고 그냥 빌린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취소하면 안 되고
자격증 빌린 거 맞습니까? 아니 빌린 게 아니고 병원 간다고 잠깐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직원이 계약서 썼는데요. 이걸 듣는 게 청문이에요. 듣는 게 청문. 듣는 게 청문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원래 미국 같은데 인사청문회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듣는 거 위주로 해요. 10분 주면 9분 이상 듣는 걸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답변하는 거 듣는 거 다 합해서 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뭐 5분이면 5분 이런 식으로 그 위원장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한 4분 질문해요. 그래놓고 빨리 예 아니요 빨리 대답만 하시오. yes or no 대답만 하고 굳이 묻는 거 대답만 하라 자꾸 이렇게 강요한다고. 원래 청문회 취지는 듣는 거 위주의 묻는 거 위주가 아니라 들을 청 들을 문이라고. 이게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요. 들을 청 들을 문. 그 자기 취소하기 전에 자격증 빌린 거 맞습니까? 아니요 빌린 거 아니고 병원 간다고 지금 오늘 하루만 딱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썼지만 빌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가 진짜 그런지 확인해봐야 보고 취소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격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의견 진술 기회는 그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겁니다. 어쨌든 사전 구제 절차를 준다고요. 사전에 무조건 행정처분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사전 구제 절차를 줘야 된다고요.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무조건 자격정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자격을 취소한 경우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발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됩니다. 255페이지 그 위에서 한 15번째 줄 양가로 2번 처분 후의 조치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 사실의 보고 통지 이렇게 돼 있죠. 보고 통지를 지우고 그냥 통보라고 고치세요. 보고 옛날에는 보고 통지였는데 지금은 제목은 보고 통지라고 돼 있고 내용은 읽어보니까 통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통보로 바뀌었다고. 옛날에는 보고 통지했는데 지금은 보고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통보. 우리 교과서도 제목만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은 통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고치시라고 그냥 통보로. 옛날에는 보고했어요. 보고. 우리 암기 프린트 보고가 아까 50번에 있었잖아요. 50번에. 50번인데 48번에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48번에 동그라미 6번. 48번에 동그라미 6번 찾았어요? 5일 국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일 국장. 국장 장례식을 국장을 5일 만에 한다는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국장 5일. 이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줄인 게 국장이라고 했어요. 국내 정시를 국장이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옛날에는 보고였다고. 그 보고였는데 이게 왜 통보로 바뀌었냐 하면은 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반발했어요. 부하가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법인격을 가진 등록관청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다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격으로 보고 통보. 나 부하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항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보고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우리 책이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에. 바뀌었다고요. 개정돼서 보고가 아니라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시도지사한테 왜 통보해줘요?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이유가 우리 그 암기 프린트 48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다른 시도지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칠판에 여기는 지금 다른 시도지사 이런 게 생략돼 있어요. 강의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것만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자기 취소했는데 서울에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도 알아야 자격증을 안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준다고. 3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자기 취소되면.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5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기본서 256페이지 맨 밑에. 2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칠판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이게 2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줘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단속하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언제 매일 돌아다니도 다 못 다니잖아요. 물론 국토부 장관이 다니는 게 아니고 직원이 다니겠지만 국토부에서 직원 전국에 다 못 다닌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나와요. 이천시에서. 그게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이천시에서 경기도한테 통보해가지고 자격정지는 시도의사가 하니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자격정지는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통보하고 이러면 번거롭잖아. 또 문서로 보내야 되고 공문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잘못하면 그냥 사장 업무 정지하지 직원 자격정지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시험에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게 약간 해석상 논란이 되는 게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가 딱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1시 몇 분인가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해제한 거는 실제 뭐 좀 더 늦게 했나 보더라는. 뭐 몇 시에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4시나 5시나 돼서 했나 봐요. 그게 지체 없이를 위반했다. 이렇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법조문에는 지체 없이 이런 말이 많다고요. 그럼 지체 없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는 지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상당한 이유가 국무위원들 다시 모여야 되고 이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체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게 지체 없이고요. 적시라는 것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원칙적으로 적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으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정리는 반납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9번 이 암기 프린터 2장에 암기할 거는 다 적어놨다고요? 지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머리 아프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드린 거니까 짜증은 내지 마시라고.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 하면 돼요. 3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3번. 39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7일 이내 반납하는 게 3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격 취소됐으면 이제 자격증 못 쓰잖아요. 반납해야 된다고요. 반납 안 하면 그것도 어디 걸어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납하라고 돼 있다. 취소 3개만. 근데 자격 정지됐을 때는 반납할 필요 없고요. 제척기간은 없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증도 딸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데가 취직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것도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선출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임명하여야 한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돼서 해석상 그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해가 지금 한 명 안 했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어. 그 좀 있으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속행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지 그게 이제 판단을 곧 할 겁니다.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럼 자격 취소는 무조건 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학술적으로 정치적 정파를 떠나서 학술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하여야 한다로 저는 그냥 제 학자도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본다면
한다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둘 중에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특정 정파를 떠나서 그냥 법 조문상 해석상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형법 시험에도 이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엄청 달라요. 이게 5문제 정도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기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그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재량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운데 전체적인 내용인데 등록 취소, 등록 간청이 합니다. 등록 간청은 시군구, 2000이면 이천시장이 등록 간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업무 정리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고요.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보고 규정은 없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통보라고 했죠. 통보. 보고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부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각 지자체별로. 자, 그 다음에 통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취소 업무 정리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납입니다. 반납.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한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 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라고요.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즉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 한 지 3년 넘으면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오직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효과인데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개업도 안 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도 있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1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그 다음에 업무 정리는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요. 자, 254페이지 다시 자격 취소 그러면 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8번. 거기 18번에 첫 번째 별표에 5일 이내 보고라고 돼 있죠. 통보로 고치세요. 통보. 이것도 지금 법이 개정됐다고 우리 교과서도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5일 이내 통보. 어디다 통보한다고 했어요? 국장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한다고 했죠? 부하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하가. 시도의사가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요. 사실 국토부 장관 되는 게 쉬워요. 시도의사 되는 게, 서울시장 되는 게 쉬워요. 국토부 장관 되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쉽냐고요. 둘 다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장관 되기가 더 쉽잖아.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이 뽑아야 되니까. 선출된 권력이, 이런 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선출된 권력이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선출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국민들이 뽑은 거하고 안 뽑은 거하고 임명직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한다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옛날 보고였는데. 자, 자격 취소해야 되는 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애매해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그 방송이 나오던데,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일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정치활동이라는 게 너무, 김동욱인가 누가 캐나다 사람이라더라고. 그 가수 있어요. 김동욱인가? 네? 그분이 캐나다 사람이래요. 그 뭐 정치, 그게 과연 뭐 정치 무슨 탄핵 반대 찬성 이런 말 한 게 그게 정치 활동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요. 뭐 법의 법조문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정치활동 중에서도 무슨 정당 가입을 하고 뭐 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치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고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 무슨 이야기 부정한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 시험에 부정한 방법이 다음 중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이라고 너무나도. 민법에서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래서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게는 판례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어떤 게 부정한 방법인지 뭐 쉽게 말하면 컨닝 해가지고 합격했다든지 뭐 시험 이러면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없지만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우리 교과서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나 양도대여나 같다고요. 너 빌려줬지 하니까 아니 빌려준 게 아니고 내 성명만 좀 쓰라고 했는데 성명 사용하게 한 게 결국 따지고 보면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처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이게 개정됐어요. 4번 254페이지 그 박스에 4번 있네. 4번 4번 보니까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231조 사문서 위조 등의 위조, 변조, 234조 위조문서 등의 행사, 그 다음에 347조 사기,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이 법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근데 이런 것들이 쭉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겁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돌려막기 하는 거 이런 게 사기거든요. 사기. 그 다음에 배임, 횡령, 계약금 떼먹는 거.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가 뭡니까? 다운계약서 적은 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게 사문서 위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취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죠. 그 부양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습니까? 네, 1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가 암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그냥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19번에 있습니다. 이중 소속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중 소속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중개사무소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게 극단적으로 하면 오전에는 A 사무소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B 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오전에 좋은 물건 있으면 빼돌려 가지고 B 사무소에 가서 협상을 할 수 있잖아. 사장한테 한 건 하면 얼마 줄 건데 해가지고 뭐 5대5 주겠다, 6대4 주겠다 이렇게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 가져가서 하고 이를 빼돌리고 이러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 소속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어도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 금지 행위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도장, 인장 등록,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도장 찍어야 되죠. 직원들 소속 공개사도 안 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확인 설명, 불성실 확인 설명 불성실 확인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예, 그렇네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네요. 소속 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이 해야 돼. 원래는 개업 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는 있다고요.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안 했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소속공개사가. 사장이 해도 된다고. 근데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사장이 하라고 하면 된다고요. 근데 하면서 잘못 불성실하게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설명 안 해도 돼요. 소속공개사는. 사장이 해도 된다고요.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근데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엉터리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이잖아요. 소속공개사가 10명이 있다고 도장 10개 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만 찍으면 됩니다. 1명만 간여했다면. 자격정지가 우리 교과서 258페이지에 보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258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오른쪽에 6개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책하고 달리 저는 6개월짜리를 맨 먼저 순서를 책하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6개월짜리 무거운 걸 앞에, 가벼운 거 3개월짜리 뒤에 순서를 바꿨다고 우리 책하고는 조금. 책 25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하고 순서가 달라요. 암기 프린터는 19번에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준을 6개월로 정해놓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58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참작 밑줄 치세요.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그 공무원한테 그냥 막연하게 6개월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누구는 밉다고 6개월 자격정지하고 누구는 돈 받아먹고 6일 자격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이하라고 하면 6일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죠. 60일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기준을 요거는 6개월 해라 했으면 그 6개월에서 공무원이 봐주고 싶어도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다고요? 그럼 3개월 할 수 있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여기서 2분의 1을 깎아주면 1.5개월, 2분의 1을 늘리면 4.5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8페이지 그 메뉴에 있는 이렇게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뭐 한 80년대 이런 데는 뇌물 주면 다 통과되고 했잖아요. 공무원들도 솔직히. 지금도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가면 베트남 같은 데는 교통경찰 걸리도 한 5,000원 돈 좀 주니까 다. 우리도 옛날에 걸리면 한 5,000원 뭐 만원 3,000원만 주고 그냥 이게 어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그 발에다 제가 넣어주고 그랬는데 그 신발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뭔지도 보지. 근데 괜히 만원 준 게 지금 억울해 죽겠어. 그때 한 2,000원만 줘도 그냥 통과인데.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 들어가요. 요즘은 그런 거 일치 안 되죠.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검사나 이런 사람은 신분증만 보여줘도 다 통과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 6개월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다고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2개월은 못해. 무조건 3개월은 해야 돼.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으니까.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무죄가 나오는 거, 무죄 유죄가 나오는 거는 판사 잘못이 아니라 검사 잘못이에요. 판사는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판사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살인죄는 이거는 뭐 10년 정해져 있으면 그 양형기준에 장량감형이라고 하는데 판사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양형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판사도. 그 공무원도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여기 5일 이내 통보로 받겠다고 했지. 옛날에 보고였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이거
조금 전에 했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등록 취소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는데 등록 취소는 우리 교과서는 259페이지에 있죠. 쉬었다가 등록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